이놈, 정말 김득봉이 맞구나. 제시르. 인조 12년 가을, 경상도 안동부의 수령 박정윤이 아침 일찍부터 눈을 비비며 관아 마당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석양화 꽃잎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마당 한복판에 말발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구나. 밤에 누가 말을 타고 들어왔단 말인가. 박수령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순간 관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사이로 키 크고 단정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갓을 깊숙이 눌러쓴 채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허리춤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마패였습니다. 박수령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어사 또 날이시옵니까?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본관은 어제 밤부터 이곳에 와 있었소. 박수령, 그대가 지난 3개월간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모두 지켜보았어. 여러분, 이 순간 박수령의 다리가 얼마나 후들거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의 무릎이 마치 가을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또 나리. 소인이 무슨 잘못을. 조용하시오. 지금 말하면 할수록 죄만 더해질 뿐이오. 가짜 어사 김득봉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자르며 마패를 슬쩍 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은빛 마패를 본 박수령은 더 이상 변명할 생각도 못하고 펄쩍펄쩍 뛰며 절을 했습니다. 어사 또 나리, 제발 한 번만 너그러이 봐주시옵소서. 소인이 비록 부족하나마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사옵니다. 김득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더욱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그럼 지난달 쌀값이 오를 때 곳간에서 쌀을 빼돌린 일은 무엇이오? 그리고 세금을 거두면서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일은 또 어떻게 설명하겠소? 사실 김득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수령이라면 을에 저지르기 마련인 일들을 짐작해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수령의 반응을 보니 전곡을 찌른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나리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군요. 박수령이 땅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김득봉은 마음속으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얼굴만큼은 더욱 차갑게 굳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오. 관기 춘향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두 알고 있어. 그것까지. 어사 또 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양반이 정말로 관기와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김득봉은 그저 아무 말이나 던진 것뿐인데 말입니다. 이제 김득봉이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관이 무정한 사람은 아니오. 그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 박수령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어사 또 나리의 큰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김득봉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본관이 이곳에 온 것은 극비사항이요. 만약 이 일이 다른 곳에 알려진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 그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되 단지 마음을 고쳐먹고 선정을 베풀면 되는 것이오. 알겠사옵니다. 그런데 무엇이오? 혹시 나리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 드실 노자라도 소인이 변변찮으나마 준비해드리고 싶사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김득봉이었습니다. 노자라. 그것도 필요하긴 하겠구나. 본관이 이번 순행에서 여러 고을을 돌아야 하는데
국고에서 나온 노자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요. 얼마나 준비해드리면 되겠사옵니까? 은 50냥 정도면 되지 않겠소? 박수령이 잠깐 주춤했지만 자신의 목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선뜻 대답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드리겠사옵니다. 한 시즌 후 김득봉은 은 50냥이 든 비단 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의기양양하게 안동부를 떠났습니다. 박수령은 대문 밖까지 나와서 깍듯이 절을 하며 전송했습니다. 어사또 나리 길 조심히 가시옵소서. 김득봉이 말등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수령, 앞으로는 정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시오. 본관의 눈이 항상 그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가자 박수령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휴, 정말 간담이 선을 했구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김득봉은 이미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날 밤 경주의 한 작은 대장간에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풀무질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최철수가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김득봉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최 대장, 어떻소? 잘 되어가고 있소? 최철수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김나리. 이미 3개째 만들고 있는데 이제 솜씨가 제법 늘었사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무엇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바로 가짜 암행어사 마패였습니다. 김득봉이 최철수를 만난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대장간에 들렀다가 최철수의 솜씨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밀한 조각 기술이 뛰어났는데 심지어 한양의 관청에서 쓰는 도장까지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최 대장, 그대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소. 무슨 말씀이신지. 암행어사 마패를 만들어 보지 않겠소? 최철수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런 일은 영모죄에 해당하지 않소? 누가 진짜를 만들라고 했소? 그냥 연극용으로 쓸 가짜를 만드는 것이오. 나는 가끔 친구들과 어사극 놀이를 하는데 그때 쓸 소품이 필요하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득봉은 워낙 말솜씨가 좋았고 게다가 은 10냥이라는 거금까지 제시했습니다. 최철수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놀이용으로만 쓰시겠소? 물론이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가짜 마패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철수의 솜씨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은을 녹여서 다시 주조하고 그 위에 정교한 글씨를 새겨 넣었는데 얼핏 보면 진짜와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훌륭하오. 최 대장, 그대의 솜씨에 감탄했어. 김득봉이 첫 번째 마패를 받아들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 대장, 이번에는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겠어. 지난번 것은 글씨가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가짜 티가 났어. 그렇다면 일부러 조금 삐뚤게 새겨야 하겠군요. 그렇소. 그리고 표면도 너무 번들번들하니까 일부러 낡은 것처럼 만들어야 하오. 최철수도 점점 이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김나리, 이번 것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마패는 훨씬 정교했습니다. 김득봉이 한양에서 멀리서나마 본 진짜 마패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최철수는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완벽하오.
이제 정말 진짜 같소. 하지만 김득봉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 대장, 하나 더 만들어두면 어떻겠소? 혹시 잃어버리거나 하면 큰일이니까 말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마패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철수는 이제 완전히 이 일의 전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나리, 그런데 정말로 이것들을 연극에서만 쓰실 거죠? 김득봉이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요. 다만 우리 놀이가 너무 실감나게 하려다 보니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었어. 그래서 마패도 여러 개가 필요한 것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놀이를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 순진한 대장장이는 자신이 조선 역사상 가장 정교한 가짜 마패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득봉의 손에는 세 개의 완벽한 가짜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가지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수령들을 속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 대장, 고맙소. 덕분에 우리 놀이가 훨씬 재미있어질 것 같소. 천만에요. 언제든지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오. 김득봉이 대장간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말 위에 탄 사람의 허리춤에서 무언가 은빛으로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김득봉이 보게 된 광경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말 위의 산에 그의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것은 다름 아닌 진짜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저게 설마. 김득봉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가짜 마패로 온갖 수령들을 속여왔던 그였는데 이제 진짜 암행어사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은 나이가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김득봉과는 달리 온몸에서 진짜 관리의 위엄이 풍겨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말을 몰고 오는 자세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봐요, 그대. 이몽학이 김득봉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득봉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래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렇소. 그대가 방금 저 대장간에서 나온 게 보였는데 혹시 무엇을 만들었소? 여러분, 이때 김득봉의 머릿속이 얼마나 빨리 돌아갔을까요? 그는 순간적으로 그럴듯한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 예. 농기구를 하나 수리하고 나왔사옵니다. 낫이 부러져서 말이지요. 이몽학이 김득봉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보였지만 딱히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낫을 보여주시오.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김득봉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낫은 마을로 가져가라고 해서 미리 심부름꾼에게 맡겨보냈사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김득봉이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몽학도 잠깐 의심을 거두는 듯했습니다. 그런가? 그런데 그대 어디서 본 듯한데. 이 말에 김득봉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안동에서 자신을 본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근방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상주에서 왔사옵니다. 상주라. 그렇다면 상주 목사가 누구인지 아시겠소? 이런, 이몽학이 시험해보는군요. 다행히 김득봉은 이런 것쯤은 미리 알아두고 다녔습니다. 김진규 어른이십니다. 맞소. 그런데 그 김 목사가 요즘 어떤 일로 고생하고 있는지도 아시오? 이건 모르겠는데요. 김득봉은 슬슬 위기를 느꼈습니다.
소인은 그저 미천한 농민이라 관청일은 잘 모르겠사옵니다. 이몽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군. 그럼 이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최철수가 뛰어나왔습니다. 김나리, 마패를 하나 깜빡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정적을 상상해 보십시오. 최철수는 김득봉이 빠뜨린 가짜 마패 하나를 들고 있었고,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은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패라고 했나? 이몽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득봉은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게, 잠깐, 그것을 이리 가져오시오. 최철수가 영문도 모른 채 마패를 이몽학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몽학이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이거 참 정교하게 만들었구나. 예? 김득봉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연극용 소품이겠군요. 아까 그대가 놀이용이라고 했던 건 말이오. 실제로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뭐라고요? 이몽학이 가짜 마패를 보고도 진짜인 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몽학이 계속 말했습니다. 진짜 어사 마패는 이렇게 반듯하지 않소. 글씨체도 다르고 말이지요. 하지만 연극용으로는 참 잘 만들었어. 김득봉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철수의 솜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가짜 티가 났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극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도로 가져가시오. 좋은 구경거리가 되겠군요. 이몽학이 마패를 돌려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소. 연극 준비 잘하시오. 말발굽 소리가 멀어져 가자 김득봉은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김나리, 방금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최철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인 것 같은데요. 김득봉은 절대 진짜 암행어사였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최철수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이 진짜 가짜 마패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이틀 후 김득봉은 전라도 남원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막에서 며칠 머물면서 남원부 수령에 대한 정보부터 수집해 보았습니다. 주막 주인장, 이 고을 수령은 어떤 분이신가? 아이고, 손님도 참 웃기는 소리 하시네. 수령이 어떤 분이냐니요? 그냥 수령이죠 뭐. 주막 주인 박서방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대가 하는 말은 그 양반이 청렴한지 탐관오리인지 그런 건 말이오. 그런 뜻이셨구나. 글쎄요, 워낙 조용한 분이라 특별히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리는데 이상합니다. 김득봉이 지금까지 만난 수령들은 모두 무언가 꼬투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그럼 혹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하는 소문은 없나? 그런 것도 딱히.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해요. 드디어 뭔가 나왔습니다. 김득봉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엇이지? 요즘 밤마다 관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네. 마치 누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를 끄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으스스한 소리가 난다는 거지요. 이거 재미있는군요. 김득봉은 이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혹시 그 수령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죠. 사실 그 양반이 이 고을에 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석 달 전쯤에 전임자가 갑자기 병으로 죽고 그 후임으로 온 거예요. 전임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다니까요. 김득봉의 머릿속에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새로운 사기 수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득봉은 화려한 도포를 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전략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수령 날이께 급한 일로 뵙자고 전해드려라. 아전이 김득봉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누구시길래 수령님을 만나시겠다는 겁니까? 김득봉이 마패를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어사또 날이시로구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곧 남원부 수령 정혜수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사또 날이, 소인 정혜수, 삼가 뵈봅니다. 정수령,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김득봉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서? 정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본관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 소리가 무엇 때문인지도 말이오. 정말입니까? 그럼 나리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순간 김득봉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는 그냥 주막에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허풍을 친 것뿐인데 수령이 이렇게 절실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혜수가 부랴부랴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관아 대문으로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는데 다름 아닌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이었습니다. 이몽학은 김득봉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대는 경주에서 만났던. 김득봉의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혜수가 이몽학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사또 날이, 저분도 어사또이십니까? 여러분, 이 순간 김득봉의 머릿속은 그야말로 하얗게 되었습니다.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이 자신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정혜수는 2명의 어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사또 날이, 그럼 저분도 어사또이십니까? 정혜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득봉과 이몽학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몽학은 김득봉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이제 기억났소. 그대는 경주에서 연극 준비를 하던 그 사람 아니요? 김득봉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이몽학은 자신을 가짜 어사가 아닌 연극 배우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극 공연을 위해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정혜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연극이라고요? 그럼 어사또 나리가 아니시란 말입니까? 이때 이몽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수령, 내가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이요. 이 사람은 연극 배우이고 말이요. 김득봉은 이제 완전히 들통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혜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어사또 나리께서 오셨으니 이제 그 귀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요. 이몽학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귀신이라니 무슨 소리요? 정혜수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밤마다 관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이 연극배우분이 그것이 전임 수령의 억울한 귀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몽학이 김득봉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연극배우가 귀신에 대해 안다고 했다고? 김득봉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건 저희 연극 중에 귀신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서 말이지요. 그래서 각지의 귀신 설화를 조사하고 다니고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을에서도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군. 그렇사옵니다.
이몽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극 배우가 소재 수집차 돌아다닌다는 것은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정수령, 그 이상한 소리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시오. 정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매일 밤 자시가 되면 청사 뒤편에서 끄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 같은데 그 뒤를 이어 여자의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이몽학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에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소.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득봉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런 위험한 제안을 했을까요? 사실 김득봉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무언가 돈이 될 만한 일을 찾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세 사람은 관아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정말로 자시가 되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끄드득, 끄드득, 마치 무거운 괴짝을 끌고 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으흐크, 으흐크. 정혜수는 너무 무서워서 이몽학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습니다. 저 소리 들으셨지요? 이몽학도 긴장한 표정으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소리의 방향을 보니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소. 김득봉은 이상하게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그럼 가서 확인해 보시지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희미한 불빛도 보였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무거운 괴짝을 끌고 가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옆모습을 보니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말이지요. 이몽학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귀신이 아니오. 분명 사람이야. 김득봉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누구일까요? 정혜수가 그 여인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여인은 전임 수령의 첩이었던 춘월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춘월이라는 여인이 밤마다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몽학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금 당장 저 여인을 잡아서 신문해 봅시다. 세 사람이 창고로 들어가자 춘월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춘월,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두 말해라. 이몽학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춘월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뭐란 말이냐. 전 수령님께서 숨겨두신 돈을 조금씩 빼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춘월은 전임 수령이 몰래 모아둔 뇌물을 조금씩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몽학이 창고 바닥을 살펴보니 정말로 바닥판이 들뜨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열어보니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득봉은 그 많은 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이몽학이 춘월을 더 자세히 신문했습니다. 그럼 전임 수령은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이냐? 춘월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밤 저를 보고 너무 놀라서 그만. 놀라서? 네. 그분이 돈을 숨기는 것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뒤돌아보시더니 저를 보고는 완전히 기겁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탐관오리가 자신의 비리를 들킨 줄 알고 놀라서 죽었다니 말입니다. 정혜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춘월, 네가 왜 그 돈을 조금씩 가져간 거냐?
전수령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몽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백성들에게서 거둔 불법적인 돈이군. 당연히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김득봉의 머릿속에서 또 다른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자신도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사또 나리,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저희가 연극을 할 때 이런 권선징악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데 이번 일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 어떨까요? 탐관오리를 경계하라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말이지요. 이몽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백성들에게 교훈도 주고 말이오. 김득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제대로 하려면 무대 장치도 만들어야 하고 위상도 준비해야 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이 영리한 사기꾼이 무엇을 노리는지 아시겠지요? 그 많은 뇌물 중에서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럼 이 돈 중에서 일부를 연극 제작비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돈으로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혜수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고을 이름도 알려지고 백성들에게도 교훈이 될 테니까요. 이몽학이 잠시 생각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이 돈의 일부를 연극 제작비로 내주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직접 그 연극을 보고 싶소. 정말로 교훈적인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거든. 김득봉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합법적으로 돈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어사또 나리께서 직접 봐주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춘월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사또님, 혹시 김득봉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김득봉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춘월이 왜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몽학이 의아해했습니다. 김득봉? 그게 누구요? 최근에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어사 행세를 한다는 사기꾼 말입니다. 전수령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입니까? 김득봉은 지금까지 가짜 이름을 사용해왔는데 진짜 이름이 이미 사기꾼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몽학이 갑자기 김득봉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기꾼이 있다고? 어사 행세를 한다니 정말 용감한 놈이군. 김득봉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군요. 저희 같은 진짜 연극 배우들까지 의심받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춘월은 계속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사기꾼의 생김새가 이분과 비슷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몽학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김득봉에게 다가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연극 배우 양반, 혹시 당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이오? 여러분, 이 순간 김득봉의 등줄기로 찬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춘월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요? 김득봉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봉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리한 사기꾼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말한 것이지요. 하지만 춘월의 날카로운 시선은 여전히 김득봉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봉득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소문으로 들은 그 김득봉과 얼굴이 너무나 닮았어요. 이몽학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춘월, 그 김득봉이라는 자의 생김새를 더 자세히 말해보시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날카로우며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득봉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몽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깐, 귀를 한번 보여주시오. 왜 갑자기 귀를 보자고 하십니까? 김득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몽학이 한 걸음 다가서자 김득봉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망치려 하는군. 역시 수상하오. 바로 그 순간 김득봉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저기 또 다른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김득봉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는 사이 그는 재빨리 창고 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몽학이 누구입니까? 진짜 암행어사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쉽게 속을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 서라. 이몽학이 김득봉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관아 마당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득봉은 평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데 익숙해서 제법 빠른 편이었지만 이몽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라 김득봉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놈, 정말 김득봉이 맞구나. 이몽학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득봉은 이제 완전히 들통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득봉이 관아 뒷담을 넘으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몽학이 재빨리 달려와서 김득봉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김득봉. 김득봉은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어사또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말이든 관아에 가서 하거라.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고을에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이몽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이냐? 김득봉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수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가짜 어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본 일들이에요. 무슨 소리냐? 정수령은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사또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무슨 말이든 관아에 가서 하거라.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고을에 진짜 큰 문제가 있어요. 이몽학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이냐? 김득봉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혜수 수령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가짜 어사로 활동하면서 직접 본 일들이에요. 무슨 소리냐? 정수령은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김득봉이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이 고을에 머물면서 정말로 목격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정수령의 집에 가보시면 분명히 숨겨둔 재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몽학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비록 김득봉이 사기꾼이지만 그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암행어사의 임무는 탐관오리를 색출하는 것이니까요. 좋다. 그럼 내일 아침에 정수령의 집을 수색해보겠다. 하지만 내 말이 거짓이라면 죄가 더욱 무거워질 줄 알아라. 김득봉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하룻밤은 더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관아 쪽에서 정혜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사또님, 어디 계십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이몽학과 김득봉이 서둘러 관아로 돌아가 보니 정혜수가 창고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춘월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돈도 모두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춘월이 두 사람이 김득봉을 쫓아간 사이에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몽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춘월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다니 이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까요? 정수령, 춘월이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소? 저희가 쫓아가신 직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창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정혜수가 창고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바닥에 숨겨져 있던 돈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득봉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참 영리한 여자군요. 우리가 다투는 사이에 돈을 모두 챙겨서 도망쳤다니. 이몽학이 김득봉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혹시 네가 춘월과 한패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본 여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관아문지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수령님, 방금 한 여자가 말을 타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서쪽이라고? 그럼 산길로 빠진 것이군. 이몽학이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말을 준비하시오. 쫓아가야겠어. 하지만 밤중의 산길은 너무 위험합니다. 정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이몽학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 돈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요. 그냥 놔둘 수는 없어. 김득봉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너는 일단 관아에서 대기해라. 도망갈 생각은 말고. 아닙니다. 저는 이 근처 산길을 잘 압니다. 춘월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득봉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사실 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춘월보다 먼저 돈을 찾아서 자신이 가져가려는 것이었지요. 이몽학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네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베어버릴 줄 알아라. 세 사람이 말을 타고 서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깊은 밤이라 앞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지만 김득봉은 놀랍게도 길을 잘 찾아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옆 고을로 넘어가는 고갯길이 나옵니다. 춘월이 분명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한참을 달려가니 정말로 말발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쪽으로 간 것 같소. 이몽학이 김득봉을 다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비록 사기꾼이지만 나름 쓸모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다다랐을 때 앞에서 말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히잉.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 마리 말이 주인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무거운 보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춘월이 탄 말인 것 같소. 정혜수가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 정말로 창고에서 본 금과 은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은 여기 있는데 춘월은 어디 갔을까요? 김득봉이 주변을 살펴보더니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절벽 아래로 떨어진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는 무언가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마 춘월이. 이몽학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죽었군. 여러분, 춘월이 도망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욕심이 부른 비극적인 결말이었지요. 정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갑자기 여러 명이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횃불을 든 관군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누구요? 김득봉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몽학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관군을 부른 적이 없는데 말이지요.
관군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있는 자들 모두 손을 들고 꿇어앉아라. 무슨 일이요? 나는 암행어사 이몽학이요. 암행어사라고? 하하하. 그럼 저기 있는 자는 누구냐? 그 자도 암행어사라고 하던데. 관군 우두머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타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복장이 바로 암행어사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 앞에 또 다른 암행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 앞에 또 다른 암행어사가 나타났다니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있을까요? 새로 나타난 암행어사가 말에서 내려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복장은 완벽했고 마패까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이곳에 파견된 암행어사 박문수다. 이몽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문수라니 그 유명한 박문수 말입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문수? 그분은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아있는데. 가짜 박문수가 버럭 화를 내며 마패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비친 그 마패를 자세히 본 김득봉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거 완전 가짜네요. 뭐라고? 저 마패 보세요. 글자가 거꾸로 새겨져 있어요. 분명히 나무에다 대충 새긴 거예요. 정말로 가짜 박문수의 마패는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만큼 조잡했습니다. 이몽학이 자신의 진짜 마패를 꺼내 보이자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놈도 가짜 어사였구나. 관군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온 가짜 박문수가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가짜 박문수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다. 내가 진짜고 저놈이 가짜다. 김득봉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만하세요. 저도 가짜 어사짓을 해봐서 아는데 연기가 너무 어설퍼요. 여러분, 가짜가 가짜를 평가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십시오. 김득봉이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이몽학이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도 체포하시오. 어사 사칭죄로 말이요. 가짜 박문수가 체포되자 이제 이 산 위에는 진짜 암행어사 이몽학과 가짜 어사였던 김득봉 그리고 정혜수만 남았습니다. 이몽학이 김득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사를 사칭한 죄는 피할 수 없다. 김득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비록 가짜 어사였지만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정혜수가 김득봉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사또님,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우리 고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래도 법은 법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김득봉이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어사또님, 제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기회라니? 저를 진짜 관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이몽학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기꾼이 이런 말을 하다니 말이지요. 너 같은 자가 관리라니 말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요. 가짜로 어사 노릇을 하면서도 백성들이 저에게 감사해야 할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뿌듯했거든요. 김득봉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몽학이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간 관아에서 말단 서리로 일하며 백성들을 섬겨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김득봉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혜수도 기뻐했습니다. 잘 됐군요. 우리 고을에도 이런 똑똑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득봉은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만 했지만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리함과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진짜 도움이 되었거든요. 특히 다른 관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민원들을 김득봉이 척척 풀어냈습니다. 어느 날 이몽학이 다시 그 고을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이 약속을 확인하러 온 것이지요. 김득봉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정혜수가 환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 친구 말입니까? 이제 우리 고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모두 그를 믿고 따릅니다. 마침 김득봉이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고마워하는 백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서리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땅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김득봉이 이몽학을 보고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사또님,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약속을 잘 지킨 것 같고 3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짜로 권력을 흉내낼 때와 진짜로 백성을 섬길 때가 이렇게 다른 줄 몰랐어요. 이몽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으로 추천서를 써주마. 한양으로 올라가서 제대로 된 관리가 되거라. 정말입니까? 김득봉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 전 가짜 어사로 이 고을에 왔던 사기꾼이 이제 진짜 관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 진실로 끝나다니 말이에요. 김득봉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할아버지가 김득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서리님, 처음에는 어사님인 줄 알고 도움을 청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김득봉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게 되었어요. 또 다른 아낙네가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습니다. 진짜 어사님보다 더 어사님 같았어요. 김득봉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 받은 믿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양에 가서도 항상 백성들을 생각하는 관리가 되겠어요. 말을 타고 마을을 떠나는 김득봉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몽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최고의 사기꾼이었던 김득봉은 진짜 훌륭한 관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때로 이런 일도 있는 법입니다. 잘못된 시작이라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올바른 끝을 맞을 수 있다는 건 말이지요. 김득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라는 것을요. 그 후 김득봉은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그의 과거를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저는 한때 가짜 어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관리예요.